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 낚시터에는 낮의 소란이 모두 빠져나가 있었다. 물 위에는 달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관리동 앞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날 밤 이곳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할 장소였다. 조용히 낚싯대를 들이우고 각자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곳. 하지만 그 평온은 관리동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를 향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주 조용히.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동 앞 나무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낚시를 마치고 정산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손에는 접힌 영수증 한 장과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려 있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등은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자리에서 낚시를 했고 정해진 요금을 내려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대기 시간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다. 관리동 문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낚시를 하다 말고 술 기운이 남은 얼굴들이었다. 웃음은 컸고 말투는 필요 이상으로 거칠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어깨를 툭툭 치며 농담을 던졌다. 야, 오늘 완전 꽝이었네. 그러니까 술이나 더 마시지 뭐. 관리비는 나갔는데 고기는 없고. 그들은 낚시보다 분위기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을 힐끔 바라봤다. 1번, 2번. 시선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아직이냐? 한 남자가 관리동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직원보다 노인의 등을 향해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손이 조금 더 느려졌다. 영수증을 접었다 펴고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관리동 안의 직원은 괜히 모니터만 바라봤다. 정산 화면은 이미 열려 있었지만 손은 마우스 위에 얹어져 있을 뿐이었다. 이 시간 괜히 일 키우고 싶지 않았다. 밤에는 더더욱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익숙함이었다.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의 침묵이었다. 낚시터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밤에는 괜히 눈 마주치는 게 손해였다. 물 위에 찌만 바라보는 척, 이어폰을 낀 척, 모두들 각자의 이유를 만들고 있었다. 저기 뭐래. 그냥 놔둬. 우리 일 아니야. 밤에 시비 붙으면 귀찮아. 누군가는 낚싯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자리를 옮겼다. 이 공간에서 정의보다 중요한 건 내일도 조용히 낚시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그 순간 발소리가 하나 들렸다. 관리동 뒤편에서였다. 발소리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저 정확한 리듬이었다. 찰칵, 찰칵.
운동화 바닥이 콘크리트를 밟는 소리.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세 남자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웃음기가 조금 사라졌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발소리만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여성이 관리동 앞에 멈춰섰다. 말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저 상황 안으로 들어와 서 있었다. 그 순간 낚시터의 공기가 바뀌었다. 한 여성이 관리동 앞에 멈춰섰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말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저 상황 안으로 들어와 서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범했다.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에 청바지, 운동화.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방식은 달랐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양손은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허리 옆에 가볍게 내려놓은 채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였다. 그녀의 시선은 새 남자가 아니라 노인에게 먼저 닿아 있었다. 지갑을 다시 접는 손, 작게 떨리는 손끝.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노인은 그녀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여성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의미가 전해졌다. 노인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다. 여성은 관리동과 남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위치했다. 막아서지도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분위기가 먼저 바뀌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웃음이 멈췄다. 물소리만 더 또렷해졌다. 세 남자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여성을 바라봤다. 뭐야, 누구야? 목소리에는 여전히 술기운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남자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여기 관계자야? 아니면 뭐야? 여성의 눈이 그를 향했다. 짧았지만 분명한 시선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정이 없었다. 화도 두려움도 긴장도 없었다. 그저 상대를 읽고 있었다. 남자는 말을 멈췄다.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아, 형님 그냥 가요. 귀찮게. 귀찮긴 뭐가 귀찮아. 아니,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시선만이 세 사람을 차례로 훑었다. 천천히 정확하게. 마치 기록하듯. 그 시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남자들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다. 관리동 안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저기, 정산 끝났습니다. 노인에게 영수증을 건넸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를 한번 폈다.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관리동 문을 나섰다. 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노인을 막지 않았다. 노인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그저 옆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여성 옆을 지나쳤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가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노인은 낚시터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여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노인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여성은 비로소 시선을 돌렸다. 새 남자를 향해 이제 가보시죠. 말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남자 중 하나가 반발했다.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성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꿨다. 여성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새 남자와의 거리를 좁혔다.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 거리가 원래 자신의 영역이었다는 듯.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한 걸음, 두 걸음. 야, 뭐야 진짜. 이 여자 미쳤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성은 멈췄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다만 시선만은 그대로였다.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자 중 하나가 주먹을 쥐었다. 야, 너 지금 우리 무시하냐? 여성의 눈빛이 그의 주먹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얼굴로 돌아왔다. 주먹 주셨네요. 그래, 쥐었어. 어쩔 건데?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뭐, 그냥 확인했을 뿐이에요. 남자는 말문이 막혔다. 무언가 대꾸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성은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천천히 양손을 허리 옆에 내려놓았다. 자세가 바뀌었다. 어깨가 더 벌어졌고 중심이 낮아졌다. 싸우려는 자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 준비된 자세였다. 남자들은 그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익숙하다. 그리고 만약 시작된다면 끝을 보는 쪽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재수 없네. 가자, 형.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 진짜 오늘 운도 없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먼저 물러나는 게 아니라는 듯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술도 깼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여기 별로야, 다음엔 다른 데 가자. 여성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만은 그대로 유지했다. 새 남자는 낚싯대를 챙기기 시작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빨라지고 있었다. 리를 감고 가방을 들고 서로를 재촉했다. 야, 빨리 안 와? 알았어, 알았어. 그들은 낚시터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여성은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멀어졌다. 그제야 여성은 어깨에서 힘을 뺐다. 자세가 다시 자연스러워졌다. 관리동 안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저기,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자주 오거든요. 맨날 저러고. 신고는 안 하셨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해봤는데 증거가 없다고. 실제로 폭력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한대요. 그렇군요. 그냥 분위기만 무섭게 만들고
큰 소리 치고 가니까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안 올 겁니다. 네. 당분간은요. 직원은 여성을 바라봤다. 혹시 경찰이세요? 여성은 웃었다. 아니요. 그럼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무언가 더 알고 싶었지만 그보다 고마움이 먼저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여성은 뒤를 돌아 걸어가기 시작했다. 저기, 직원이 불렀다. 여성이 멈춰섰다.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서연입니다. 서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낚시터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달랐다.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었다. 서연은 낚시터 입구를 빠져나와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향했다. 오래된 검은색 세단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차. 그녀가 선호하는 스타일이었다. 차 문을 열고 앉았다. 시동은 걸지 않았다. 그저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은 낚시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저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 머릿속을 비울 공간.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관리동 앞의 상황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또 시작이네. 서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다. 약한 사람을 향한 불필요한 폭력. 말로 위협하고 시선으로 짓누르고 분위기로 지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였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했다. 서연은 그들의 언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언어로 대응하는 법도 알고 있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 압도하는 법. 그것이 그녀가 배운 것이었다. 서연의 과거는 평범하지 않았다. 22살,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다. 그녀는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다. 여자가 왜 군대를 가? 취업 준비해야지.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강해지고 싶었다.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정신으로, 존재 자체로. 그리고 그녀는 선택했다. 707특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 그녀는 5년을 보냈다. 훈련은 지옥이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20kg 배낭을 메고 산을 올랐다. 맨손 격투, 총기 사격, 폭발물 처리, 인질 구출. 모든 것을 배웠다. 그리고 실전에도 투입되었다. 테러 진압, 인질 구출 작전, 국경 지역 특수 임무. 그녀는 그곳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하지만 5년 후 그녀는 제대를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제 충분히 배웠어. 그녀가 원했던 건 평생 군인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지킬 힘을 갖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면 충분했다. 제대 후 서연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물류관리 일이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보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말수가 적고
혼자 점심을 먹는 사람.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무언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분위기가 그녀 주변에 있었다. 서연은 그런 삶이 괜찮았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순간이 찾아왔다. 서연은 차 안에서 핸들을 쥐고 있었다. 시동을 걸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떨리던 손, 고개를 숙이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침묵. 저 사람은 오늘 밤을 어떻게 기억할까? 서연은 생각했다. 수치심으로 기억할까? 분노로 기억할까?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불편한 기억으로 묻어둘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존감은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것을. 작은 폭력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나선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거창한 정의감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구하겠다는 영웅심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서연은 시동을 걸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밝혔다. 그녀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낚시터는 다시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다. 해가 떠오르고 물 위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관리동 직원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커피를 한 잔 내렸다. 그리고 어제 밤을 떠올렸다. 서연님. 그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얼굴도 연락처도 모른다.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누군가가 이곳을 지켜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 아침이 조금 더 평온하다는 것을. 노인은 집 앞 작은 텃밭에 서 있었다. 상추를 따고 고추를 확인하고 호스로 물을 주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어젯밤 그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다. 관리동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자신.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노인은 자책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게 핑계가 될까? 힘이 없다는 게 이유가 될까? 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나타났다. 말없이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 노인은 그 여성의 얼굴을 기억했다. 차분한 눈빛, 흔들림 없는 자세, 그리고 자신을 향해 끄덕이던 고개.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말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노인은 텃밭에서 상추를 한 줌 땄다. 오늘 점심에 쌈을 싸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낚시터에 갈 생각을 했다. 무서워서 피할 이유는 없었다. 그곳은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였으니까. 서연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앞에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고, 오른손에는 마우스가 쥐어져 있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다. 서연 씨, 주말에 뭐 했어요? 낚시터 갔다 왔어요. 오, 낚시 좋아하세요? 그냥, 조용해서요. 낚시 잘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잘 못해요. 동료는 웃으며 돌아갔다. 서연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하루,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어젯밤의 일은 조용히 묻혔다. 누구도 알 필요 없는 일,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을. 낚시터에는 다시 노인이 왔다. 같은 자리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같은 시간을 보냈다. 관리동 직원은 그를 보고 반가워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응, 여기가 좋아서. 요즘은 조용해요. 그 사람들 안 와요. 그래? 네, 신기하게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낚싯대를 던졌다. 찌가 물 위에 떠올랐다.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갔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때 그 사람 다시 올까? 하지만 서연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낚시터는 여전히 평온했다. 새 남자는 다시 오지 않았다. 소문이 돌았다. 거기 요즘 이상한 여자 나온대. 무슨 여자? 군인 출신인가 뭔가. 엄청 세다던데. 에이, 설마. 하지만 그들은 다시 그 낚시터로 가지 않았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 다른 곳도 많았으니까. 관리동 직원은 그 소문을 듣고 웃었다. 군인 출신이었구나. 그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서연의 눈빛, 흔들림 없는 자세, 그리고 그 조용한 압도감. 그래, 그럴만했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늘도 평온한 낚시터를 바라봤다. 서연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최소한의 가구. 그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부당함을 겪고 있을 것이다. 약한 사람이 짓눌리고 강한 사람이 그것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그 모든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니까. 다만 자신이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창문을 닫았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그날 이후 조금 달라졌다. 낚시터에서도, 시장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예전보다 허리를 더 펴고 다녔다. 목소리도 조금 커졌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그것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 그는 그날 밤 배웠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노인은 시장에서 한 젊은이와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먼저 사과했다. 젊은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진짜. 앞 좀 보고 다니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젊은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조심하셔야죠. 젊은이는 당황했다. 뭐야 이 양반이?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젊은이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냥 돌아섰다. 에휴, 재수 없어. 노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날 밤 낚시터에서 배운 것. 그것은 힘이 아니었다. 용기였다. 서연은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순간이 찾아왔다. 지하철에서, 횡단보도에서, 편의점에서, 누군가를 향한 부당함이 보일 때 그녀는 선택했다. 나설 것인가, 아니면 지나갈 것인가. 그 선택은 늘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힘은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필요한 순간 누군가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707특임대에서 배운 것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오늘도 낚시터는 평온했다. 물 위에는 찌들이 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노인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잔잔한 바람.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을 떠올렸다. 서연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속으로 불렀다. 고마웠다. 말로 전하지 못한 감사. 하지만 그 마음은 분명히 어딘가에 닿아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노인은 다시 낚싯대를 바라봤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다. 새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낚시터 주변의 나무들은 초록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이곳을 찾았다. 일주일에 두세 번. 새벽에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낚시터가 아니었다. 삶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이곳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내가 지켜낸 곳.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지켜준 곳. 노인은 낚싯대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물고기도 잘 잡혔다. 2마리. 크지는 않았지만 저녁 반찬으로는 충분했다. 노인은 비닐봉지에 물고기를 담았다. 얼음을 넣고 입구를 묶었다. 그리고 관리동으로 향했다. 어르신, 오늘 대박이시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응, 오늘은 운이 좋았어. 요즘 계속 잘 잡히시던데요. 그런가. 노인은 정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수고해. 노인은 낚시터를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였다. 주차장 구석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다. 검은색 세단. 노인은 걸음을 멈췄다. 설마. 그는 천천히 그 차에 가까이 다가갔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차 안에서 얼굴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아. 서연은 창문을 완전히 내렸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당신. 그때 그 사람. 네, 기억하세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고마움, 미안함, 반가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나한테는 큰일이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노인과 눈높이를 맞췄다. 괜찮으셨어요? 그 후로. 네, 덕분에. 그 사람들 다시 안 왔어요. 다행이네요.
당신은 여기 자주 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끔요. 조용한 게 좋아서. 낚시는 안 하고 못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좋아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물고기보다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아서 왔거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 저기,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밥이라도 한번 사고 싶은데. 안 될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으세요? 진짜 별일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나한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노인의 눈빛은 진지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에, 네, 약속할게요. 노인은 환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천천히 들어가세요. 네, 당신도. 노인은 자신의 차로 향했다. 뒷모습에는 활기가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핸들을 잡고 잠시 앞을 바라봤다. 다음에라. 그녀는 작게 웃었다. 사실 다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기억 속에 남을 뿐인 순간. 하지만 오늘 그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 서연은 시동을 걸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맞이했다. 동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지만 그녀는 책상에 남아 있었다. 도시락을 꺼내 천천히 먹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관리동 직원이었다. 어르신이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드렸어요. 괜찮으시죠?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 어르신. 곧이어 다른 번호로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 낚시터에서 뵌 사람입니다. 약속 기억하시죠? 밥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정성스러운 문장이었다. 띄어쓰기도 정확하고 존댓말도 정확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기억해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답장은 금방 왔다. 좋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어르신이 편하신 곳으로 정해주세요. 그럼 낚시터 근처 식당 어떨까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좋아요. 시간은요? 점심때 12시 어떠세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토요일. 그녀는 달력을 확인했다. 약속이 없었다. 가야지. 서연은 도시락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평범한 점심시간.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토요일 낮 12시. 서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낚시터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다. 물고기 이야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식당 안은 아늑했다. 테이블이 5개 정도. 벽에는 물고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노인은 이미 와 있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다. 어르신. 서연이 부르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환한 미소가 번졌다. 왔구나. 어서 와요. 서연은 자리에 앉았다. 일찍 오셨네요. 응, 기다리는 게 좋아서. 늦으면 안 되잖아.
제가 늦은 건 아닌데요. 아니. 내가 일찍 온 거야. 노인은 메뉴판을 건넸다. 여기 매운탕이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봐. 네, 그럼 그걸로 할게요. 나도 매운탕. 그리고 전도 시키자. 노인은 주인을 불러 주문했다. 매운탕 2개요. 그리고 전 모듬 하나. 네, 금방 나갑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좋은 이름이야. 뜻이 뭐야? 밝을 서, 물가연. 밝은 물가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름처럼 밝은 사람이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어르신 성함은요? 나는 김영수야. 영원할 영, 빼어날 수. 좋은 이름이세요. 뭐, 옛날 이름이지. 요즘엔 이런 이름 안 짓잖아. 아니에요. 좋은 뜻이잖아요. 노인은 웃었다. 음식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운탕. 바삭하게 구운 전. 자, 먹어봐. 여기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매운탕을 한 입 떴다. 어째? 맛있어요. 그치? 내가 말했잖아.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 씨는 무슨 일 해요? 물류회사에서 일해요. 사무직이요. 아, 그렇구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적응됐어요. 젊은데 벌써 적응이라니. 오래 다녔나 봐. 한 3년 됐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은퇴했어. 옛날엔 버스 운전했거든. 버스 기사셨어요? 응, 30년 넘게. 이제는 그만뒀지만 30년이면 정말 오래 하셨네요. 그렇지. 내 인생의 반이야. 노인의 눈빛에 회상이 어렸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근데 뭐, 그게 삶이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있으세요? 노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내가 5년 전에 갔어. 아, 괜찮아. 이젠 많이 괜찮아졌어. 자녀분은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 1년에 한 번 오면 다행이지.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전을 하나 집어 노인의 접시에 올려놓았다. 많이 드세요. 고마워. 노인은 전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서연 씨는? 가족은? 부모님은 시골에 계세요. 가끔 내려가요. 형제는? 오빠가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그럼 혼자 사는구나. 네. 외롭지 않아?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가끔요. 근데 익숙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노인이 물었다. 시간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잠깐 같이 걸을까? 근처에 좋은 길이 있어.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식당 뒤편으로 이어진 작은 산책로였다. 강을 따라 걷는 길. 물소리가 들렸다.
여기 좋지? 네, 정말 좋네요. 나 요즘 자주 와. 낚시터 갔다가 여기 들르곤 해. 혼자요? 응, 혼자. 노인은 걸으며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 무슨 생각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움츠러들었을까?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걸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아. 목소리도 존재감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사실이야.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버스 기사였잖아. 사람들이 나한테 의지했어. 근데 이젠 노인은 말을 멈췄다. 서연이 말했다. 어르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고마워. 근데 그걸 느끼기가 어려워. 저도 알아요. 그 느낌. 노인은 서연을 바라봤다. 너도? 네. 저도 가끔 제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너는 강하잖아. 그날 그 모습.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달라요.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무엇이 두려워? 제가 무언가를 잘못할까봐,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그리고 서연은 잠시 멈췄다. 제가 가진 힘을 잘못 쓸까봐. 노인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너는 군인이었어?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날 밤 내 눈빛을 봤거든. 그건 훈련받은 사람의 눈빛이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얼마나? 5년. 노인은 감탄했다. 5년이나. 대단하구나.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왜 군대에 갔어? 강해지고 싶었어요. 강해지고 싶었다. 노인은 그 말을 되뇌었다. 그럼 이젠 강해졌어? 서연은 생각했다. 몸은 강해졌어요. 근데 마음은 아직도 약할 때가 많아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게 인간이지. 완벽하게 강한 사람은 없어.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 씨, 네, 고마워. 그날 밤, 별 말씀을요. 아니야. 너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서연은 노인을 바라봤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의미였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허리를 폈어. 사람들 앞에서도 길에서도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그게 무시당해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걸 깨달으신 건 어르신 스스로예요. 아니야. 너 덕분이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강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물어보세요. 너는 왜 그날 밤 나를 도와줬어? 서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냥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할 수 있었으니까. 네. 저는 도울 힘이 있었고 어르신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이유구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해요. 그냥 필요한 순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용기 있는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노인은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젊은 얼굴. 하지만 그 안에는 나이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었다. 성숙함, 책임감, 그리고 따뜻함. 서연 씨, 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서연은 웃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심이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저도 어르신 같은 분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분.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마워. 정말. 서연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내세요. 어르신은 충분히 강한 분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산책로는 계속 이어졌다. 노인이 물었다. 앞으로 계획이 있어? 계획이요? 응, 인생 계획. 서연은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요. 결혼 생각은? 아직이요. 지금은 혼자가 편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 내 시대랑은 많이 달라. 어르신 시대는 어땠어요? 우리 때는 결혼이 당연한 거였지. 나이 되면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선택이더라고.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책임감은 있었어. 요즘은 자유롭지만 외로운 사람도 많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 않는 거 아닐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씀이세요. 두 사람은 산책로 끝에 도착했다. 주차장이 보였다. 오늘 고마웠어요, 어르신. 나야말로.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노인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낚시터에서 보자. 나 자주 가니까. 네,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어르신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차로 향했다. 서연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멈췄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다. 노인과의 대화, 강가 산책, 그리고 나눈 이야기들. 좋은 하루였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핸들을 잡았다. 그 후로 서연과 노인은 가끔 만났다. 낚시터에서, 때로는 산책로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했다.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이. 노인은 서연에게 말했다. 너는 나한테 손녀 같아.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은 제게 할아버지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삶의 작은 부분이 되어갔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낚시터는 추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왔다. 노인도 그 중 하나였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장갑을 끼고 낚싯대를 들이웠다.
추운 날씨에도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서연도 가끔 이곳에 왔다. 낚시를 하는 건 아니었다. 그저 앉아서 물을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다. 어르신, 오 서연이. 반가운 재회였다. 오늘도 낚시하세요? 응. 근데 너무 추워서 잘 안 잡혀. 그럼 일찍 들어가세요.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서연은 노인 옆에 앉았다. 추운데 괜찮아요? 응. 나는 추위에 강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물을 바라봤다. 찌가 물 위에 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 서연 씨. 네. 요즘 어째? 회사 일은? 그냥 그래요. 바쁘진 않아요. 그래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요즘 참 좋아. 무엇이요? 그냥 사는 게. 예전엔 하루하루가 무거웠는데 요즘은 가벼워. 다행이에요. 너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했지. 내 삶을 바꿔놨잖아. 서연은 웃었다.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노인은 낚싯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어르신은 항상 가치 있는 분이었어요. 고마워. 근데 그걸 느끼지 못했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서연은 노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어르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세요. 응, 그래야지. 너랑 앞으로도 자주 만나야 하니까.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낚시터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났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세상은 다시 색을 되찾았다. 노인은 여전히 낚시터를 찾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때로는 서연이 함께했고, 때로는 낚시터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렸다. 그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다. 목소리도 커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관리동 직원이 말했다. 어르신,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있지.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 직원은 웃었다. 혹시 그때 그분? 응, 맞아. 잘 됐네요. 그분 정말 좋은 분이던데. 그렇지. 천사 같은 사람이야. 노인은 환하게 웃었다. 서연도 변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웃게 되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동료들이 물었다. 서연 씨,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서연은 웃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그냥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동료들은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도 느꼈다. 서연에게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서연은 퇴근 후 가끔 낚시터에 들렀다. 노인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곳이 좋아서, 그곳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서. 어느 날 서연은 낚싯대를 하나 샀다. 어르신, 저도 낚시 배워보려고요. 노인은 기뻐했다.
정말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내가 30년 넘게 낚시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낚시를 시작했다. 서연은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이 시간 자체가 좋았다. 노인과 함께하는 시간. 말없이 물을 바라보는 시간. 그 평온함. 서연 씨. 네. 낚시는 인내야. 인내요? 응. 기다리는 거지. 조급하면 안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삶도 인내야. 기다릴 줄 알아야 해.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다시 물을 바라봤다. 1년이 흘렀다. 그날 밤 이후로 낚시터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 두 사람의 우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노인과 서연은 낚시를 마치고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예쁘다. 서연이 말했다. 그렇지. 이 시간이 제일 좋아. 노인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석양을 바라보며 서연 씨, 네, 고마워. 정말 또 그 말씀이세요? 응, 매번 해도 모자라. 서연은 웃었다. 저도 고마워요, 어르신. 네, 어르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삶을 대하는 자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그랬어? 네. 어르신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석양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연 씨, 네. 앞으로도 가끔 만나자. 물론이죠. 자주 뵙겠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각자의 차로 향했다. 헤어지기 전 노인이 말했다. 조심히 들어가. 어르신도요. 다음 주에 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낚시터에 다시 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관리동 앞에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혼자였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표정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따라온 것 같았다. 뒤에서 남자 2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여성은 당황했다. 관리동 문을 두드렸지만 직원은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저 바쁜데요. 바빠? 뭐가 바빠? 남자들이 다가왔다. 여성은 뒤로 물러섰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서연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이곳에 있었다. 조용히 혼자.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외면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물었다. 남자들이 돌아봤다. 뭐야, 너.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왜 끼어들어? 서연은 여성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저 사람들이. 알겠어요. 제 옆에 계세요. 서연은 남자들을 바라봤다. 익숙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가보세요. 서연이 말했다. 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야, 너 뭔데 그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자세를 잡았다. 남자들은 그 순간 무언가를 느꼈다. 이 여자는 만만하지 않다. 재수 없네. 가자. 남자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여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다치진 않으셨죠? 네, 괜찮아요. 혼자 오셨어요? 네. 친구랑 오기로 했는데 못 왔어요. 다음엔 조심하세요.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또 한 번.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니까. 서연은 노인을 만났다. 어르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네. 젊은 여성 한 분이. 서연은 어제 일을 설명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넌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아니야, 대단한 거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다만, 안 할 뿐이죠.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근데 난 힘이 없는데. 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어르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까? 네, 물론이죠. 노인은 용기를 얻은 듯 보였다. 알았어. 나도 기회가 되면 해볼게. 서연은 미소 지었다. 잘하실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노인은 마트에 갔다.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때 계산대 앞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한 젊은 남자가 계산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게 뭐야? 가격이 틀렸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확인은 무슨? 당장 환불해. 계산원은 당황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다. 귀찮게 관여하지 말자. 노인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노인은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계산대로 다가갔다. 저기, 젊은 남자가 돌아봤다. 뭐야, 할아버지? 너무 큰 소리는 안 좋아 보여요. 뭐, 계산원분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남자는 코웃음 쳤다.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들어요? 상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봤다. 남자는 당황했다. 아, 진짜. 재수 없네. 가격 확인은 저쪽에서 해주신대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격 확인을 기다렸다. 결국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 본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남자는 작게 사과하고 계산을 마쳤다. 계산원은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노인은 마트를 나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떨렸다. 하지만 뿌듯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노인은 미소 지었다. 며칠 후 노인은 서연을 만났다. 서연 씨, 들어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노인은 신이 나서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 잘하셨어요. 떨렸어. 진짜 많이. 당연하죠. 처음이니까. 근데 뿌듯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았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더라. 어르신도 이제 누군가의 힘이 되신 거예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 내가 나를 바꿔놨어. 아니에요. 어르신 스스로 바뀌신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낚싯대를 나란히 들이웠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낚시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노인도 서연도 여전히 이곳을 찾았다.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고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 씨, 네, 나 이제 행복해. 정말요? 응, 진심으로.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행복해요. 너도? 네. 어르신을 만나서 노인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 삶에 와줘서.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 잔잔한 물결, 그리고 그 속에 평온함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부당함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작은 용기들이 모여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내고 있었다. 서연처럼, 노인처럼,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처럼. 그날 밤 낚시터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용기의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고마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연에게, 그날 밤에,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모든 것에. 서연도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은 하늘을 바라봤다. 잘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밤의 선택,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선택들. 후회는 없었다. 세상은 크고 문제는 많았다. 하지만 작은 순간들이 모여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퍼져나갔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낚시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 남은 가로등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 빛 아래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연의 발자국, 노인의 발자국,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의 발자국.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딘 그 흔적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에도 작은 용기들이 세상을 지켜내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때의 감동. 용기는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년이 더 흘렀다. 노인은 여전히 낚시터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여기 정말 좋아. 조용하고. 그러게. 물도 맑고. 노인은 친구들에게 낚시를 가르쳐 줬다. 서툴지만 친절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인내야. 노인이 말했다. 인내. 흥. 조급하면 안 돼. 기다릴 줄 알아야 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웠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서연은 여전히 회사를 다녔다. 하지만 주말이면 낚시터를 찾았다. 이제는 낚시가 제법 익숙해졌다. 물고기도 잘 잡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저기, 실례지만, 네, 저번에 절 도와주신 분이시죠? 서연은 기억을 떠올렸다. 몇 달 전 낚시터에서 곤란한 상황에 있던 여성. 아, 맞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별 말씀을요. 그 이후로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힘내세요.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또 한 사람. 그녀는 생각했다.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어느 여름밤, 낚시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노인도, 서연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 모두 평온한 얼굴이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 노인이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봐. 별이 정말 많아. 그러네요. 아름다워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반짝이는 것 같아. 무슨 의미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작지만 빛나고 있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부당함이 존재하고 여전히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하지만 작은 용기들이 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꾼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 노인은 그날 밤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서연이 자신의 옆에 서주었던 순간, 아무 말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 자신을 지켜준 그 순간, 서연도 기억할 것이다. 노인의 떨리던 손. 하지만 다시 일어선 모습, 그리고 다른 일을 돕기 시작한 변화를.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작은 용기들이 세상을 밝히고 있다.